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영신 교수님이신데요. 한국색채학회 상임이사이며 국제조명위원회 컬러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유니스트죠. 네,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곽영신 교수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유니스트에서 왔고요. 여러분들 혹시 유니스트라는 대학 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광주과학기술원은 들어보셨어요? 네, 똑같은 대학이 울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 있는 과기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멀기는 한데 혹시 여기에서 어린 학생들 너무 동네에 있는 대학은 가기 싫고 하지만 나는 좋은 울산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유니스트를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이 과학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기 전에 전시를 한번 돌았는데 저 예상보다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연 들으시고 좀 재미있겠다 싶으시면 정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모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목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색채과학, 색을 숫자로 표현하기라고 정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색채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우리가 맨날 보고 있으니까요. 색채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것은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도 색채과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색채가 단순히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디자인 영역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 분야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대기업에서 색채 과학을 활용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혹시 아세요? 혹시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거 아세요? 자, 이거 드레스 색깔이 뭘까요가 질문이거든요. 자, 흰색의 금색 드레스다. 손. 자, 그러면 파랑의 검정 레이스다. 파범이 훨씬 많네요. 왜냐면 제 눈에는 제가 이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이거 덕분에 제가 사람들에게 색채 과학을 되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졌는데 저는 항상 봐도 흰금입니다. 어떻게 봐도 저는 저 드레스가 파란색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착시와는 약간 우리가 착시 현상으로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이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전에는 갔을 때 한 반반 정도로 나뉘었었는데 희한하게 그리고 제 아주 개인적인 그 느끼는 거는 어릴수록 아까 실장님 손 드셨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릴수록 좀 파란색으로 보는 게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초보다 영향도 있나? 하지만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실제는 이 색깔이래요. 왼쪽에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 조명이 이제 잘 찍히다 보니까 앞에 같은 사진이 나왔고 이게 갑자기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구는 흰색이다 누구는 파랑이다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 이런 적 없으셨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 누구는 파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는 흰색으로 말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꾸로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컬러에 대해서 배우고 뭐 얘는 흰색이야, 얘는 파랑이야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 한마디로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컬러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컬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생존에. 우리 원시 시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냥도 해야 되고 곡식도 따야 되고 채소와 과일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가 잘못 들어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거 덕분에 왜 그렇게 보일까를 설명하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색채 과학을 설명하는 글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뭐 세계 항상성 해가지고 설명하는 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또 이러한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흰색의 민트입니다. 근데 원래는 저렇고 저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저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우리는 되게 컬러를 공통된 어떤 감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색채 과학은요, 그게 더 나아가서 컬러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다룬다는 건 뭐냐면요, 과학은요 숫자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현상이 어떻다,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수식으로 멋진 수학으로 설명을 하는 게 과학이 하는 일이죠. 그 얘기는 색채 과학도 우리가 보는 컬러라고 하는 현상을 수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의 옷은 무슨 색깔이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핑크색 그 티셔츠 입으셨던 데가 아니라 그 핑크는 숫자 뭐뭐뭐인 숫자인 거야.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다가 어느 연구실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동일한 색깔을 의미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색깔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색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색채 과학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려면,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어떤 전체의 이제 도식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요. 당연히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동물이고 뭐 곤충이고가 아니라 사람이 인지하는 게 색깔이기 때문에 색채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빛을 보는 거는 우리고요. 그럼 빛을 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색을 볼 수 있는 물체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물체와 사람의 눈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색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공부를 하려면. 사람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뭐 생물학, 생리학, 그리고 뭐 심리학, 뇌과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빛도 이해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샘플들이, 컬러들이 만들어지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리학이나 화학에 어느 정도의 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색채과학자가 되려면 나는 물리도 공부해야 되고 화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건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만 이제 배워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융합학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빛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조명이라든가 물체색이라든가 조명에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겠죠. 다 색채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뭐 당연히 뭐 페인트, 화장품, 뭐 이런 모든 것에 색채 과학이 들어가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색채 과학이 특히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영상 쪽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삼성, LG 이러한 뭐 TV, 디스플레이, 핸드폰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대기업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연구실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과제를 이런 그 삼성이나 LG하고 과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그 어딘가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유니스트 가기 전에 저도 삼성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개발했던 약간의 기술이 어딘가 아마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색채 과학을 하는 사람이 가서 뭐를 개발을 했었냐면요.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어떤 것 많이 고려하세요? 당연히 화면 쨍쨍하게 색깔 예쁜지, 사진 찍었을 때, 셀카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색채 과학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라든가 디스플레이에 이미 컬러를 잘 만들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잘 만들려면 사람의 눈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색채 과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요즘 특히 최신 트렌드가 보니까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뭐 거의 검정 흰색이었다가 요즘 굉장히 색깔들이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색깔들을 사람들이 잘 만들 거냐는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채 과학을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들여다볼게요. 사실 저도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에 있으면 사실
많아요. 뭐 일반인들 대상도 하고 뭐 고등학생들 대상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저희 애들 때문에 초등학교도 가본 적은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은 정말 처음이라 사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뭐 부모님들이 혹시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색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물리적인 것부터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참 우리가 빛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그 빛이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무엇이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의 일부분입니다. 전자기파는 우리가 맨날 밖에 나가면 보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깜깜하게 안 보일 때도,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쓸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자기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주고 열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전자기파 중에서 사람은 380에서 780의 특정한 영역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빛자극이 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시관 보니까는 이 과시광선 영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시각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빛을 볼 때는요, 태양광,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흰색 조명이죠. 흰색 빛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을 갖는 우리가 단파장광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부르는 그러한 빛들이 섞여져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모든 색깔을 섞여진 하나의 색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거랑 빛을 인식하는 거랑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소리는 피아노처럼 소리를 여러 개를 치면 화음으로 들리잖아요. 빛은 하나로 섞여서 보인다는 많은 특징이 있죠. 제가 아까 그 정말 잘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리즘으로 실제 색을 분해하는 이런 것도 마련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직접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빛들이 들어와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저 위에 있는 조명이 들어와서 빛이 내려와서 전자기파가 내려와서 제 옷에 맞았어요. 그러면 이 옷에 딱 들어온 빛은 제 스웨터에서 또 반사라는 게 일어나요. 빛이 밖으로 튕겨나가요. 근데 그냥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제 스웨터 안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서 얘는 일부의 빛을 흡수를 하고 나머지만 내보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빛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나머지 빛이 핑크라는 색으로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염료를 쓰느냐 안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염료 혹은 안료 재료를 쓰더라도 내가 표면을 매끄럽게 했느냐 거칠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색채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빛이 사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빛은 들어와서 사람 눈을 통과를 하는데 눈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딱 잘라서 위에서 쳐다보면 동그란 이제 구죠. 앞에 우리가 눈동자라고 하는 동그란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안구의 가장 뒤에 지금 여기는 이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를 하고 그 망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포들은 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빛을 흡수를 하고 신호를 만든 다음에 뇌로 보내요. 그리고 뇌로 보내서 바로 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 무슨 색이야? 라고 인지하는 그 과정이 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눈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뇌까지 이해하는 전체 시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는 이제 뒤에서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세포들에 의해서 빛이 흡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원뿔세포라고 하는 거랑 막대세포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뿔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막대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 어두운 길 지나가면 색깔 잘 안 보이죠? 그때는 형태만 보여요. 그때는 막대세포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좀 밝아지면은 콘세포, LMS라고 하는 세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컬러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블루라이트, 파란색 오래 보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컬러를 본드쓰는 이 세 가지 세포 말고 또 다른 세포가 더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세포는 빛을 색깔을 인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주기,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빛이 밝았다 해서 잠에서 깨야 된다, 잠이 온다 이런 거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세포가 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서 빛이 흡수가 되면요, 얘가 뇌로 전달되기까지 굉장히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치 세포 3개가 들어간 다음에 망막에서 또 주변 컬러도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대응색이라고 하는 뭐 밝기에 대한 신호, 레드, 그린 신호, 옐로우, 블루 신호로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 뇌에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 명도, 채도 이러한 신호로 번역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체과학이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요 되게 복잡한 기계예요. 근데 우리는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데 거꾸로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알아낸 그 몇 가지가 세포가 몇 개가 있대더라, 신호가 어떻게 바뀐대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수능은 뭐냐면요, 왜 여러분들 처음에 그 왜 막 이렇게 냄새 나는 곳에 들어서 요리하다가 아니면 된장찌개나 끓였는데 처음에는 냄새가 되게 강하다가 시간 지나면 점점 무뎌지죠. 그리고 밖에 추운데 갑자기 나가면 처음엔 되게 춥다가 조금 지나면 좀 덜 추워지죠. 그리고 이런 거 아시죠? 양손을 한 손은 찬물에 한 손은 따뜻한 물 담고 있다가 반대로 넣거나 이제 같은 실온의 물에 넣으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수능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환경에서 되게 잘 살 수 있도록 몸이 조금씩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색깔을 보는 거에서도 수능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능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가 밝기에 대한 수능이고 하나가 색깔에 대한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밝기에 대한 수능은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것부터 밝은 데까지 사람은 다 잘 볼 수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전문가용 카메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야경 찍어보고 싶죠. 저녁에 하늘에 있는 뭐 달이나 아니면은 별도 찍고 싶은데 혹시 잘 찍히나요? 안 찍히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카메라는 못 찍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카메라 개발하시는 분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데 아직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곳에서 다 잘 보는데 기계는 아직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잘 본다라고 하지만요, 어떤 방식으로 잘 보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밤에 별 볼 수 있죠. 하늘이 맑으면. 자, 대낮에는 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낮에는 별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있어요. 다만 못 봐요. 왜냐? 태양광이 너무 밝으니까 그 낮은 별빛은 우리 눈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는 굉장히 강한 빛들이 있을 때는 그런 작은 빛 정도는 무시하는 겁니다. 못 보고 차라리 밝은 것만 잘 보게 하는데 어두운 데 가면 강한 빛이 없으니까 그 작은 정보를 굉장히 잘 볼 수 있게 우리 눈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데서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빛의 세기가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한 10만 배 정도 밝아졌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10만 배 밝아진 게 아니라 한 100배 정도 밝아졌다. 이렇게 차이가 이제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조명의 색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상 실험할 거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저 까만 점,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저 까만 점 계속 좀 쳐다봐 주겠어요? 그러니까 까만 점을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 까만 점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뭘 시키려는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의 망막에 있는 세포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특정 위치는, 그러니까 지금 눈동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계속 가운데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자, 네, 뒤집어진 색깔이 보이죠? 파란색이었던 데는 네, 빨간색이 보이고 검정이었던 데는 흰색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눈이요, 파란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파란색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우리 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채과학자는 이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하고 싶어요. 수학적인 모델로. 근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거는요. 누구나 다 오하셨죠. 자동으로 일어나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세포들이 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앞에 드레스처럼 어떤 거는 눈동자가 세포들이 아니라 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데모 그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자 위에 굉장히 옛날 사진이죠. 이거는 색채과학계의 거장이셨던 코닥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그 헌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이제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스러운 분이 흰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노란색 쿠션 위에 기대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요 부분이요. 노란색 쿠션 있는 데만 이게 사이언색이거든요. 약간 하늘색 같은 거. 사이언색 필터를 씌운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는 요 쿠션 색깔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초록색이죠. 자 그러면 요 사진은 어때요? 쿠션색 어떤 색깔로 보여요? 노란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PDF로 바꾸느라고 이렇게 사라졌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잘라서 옆으로 놓으면 정말 동일한 색깔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거는 초록으로 안 보이죠. 그 대신 이건 어때요? 하지만 위에 거랑은 또 다르죠. 옷이 파래졌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 파란색 드레스 셔츠로 갈아입은 걸까요? 아니죠. 왜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불을 바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파란 조명으로 빛을 바꾼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래요. 하지만 여전히 이분의 옷이 제일 밝잖아요. 그럼 얘는 흰색이라고 우리 뇌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흰색이면 얘는 노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뇌가 해석을 해요. 경험에 의해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서 색깔을 인지를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아마 이거는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밑에 이제 체커 그 판이 패턴이 있고요. 그 위에 저 오브젝트가 물체가 있어요. 빛이 들어옵니다. 자, A라고 돼 있는 거랑 B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떤 게 더 밝은 색 같아요? 자, 이게 A, 얘가 B. 자, 더 밝은 거. 네, 확실해요? 아이고, 실제로 똑같은 색깔이에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색깔이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봤을 때 얘네만 딱 잘라서 봤을 때 똑같은 색인데 다시 막대기 치워줄까요? 네, 막대기 치웠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색깔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색깔 같아요. 이 색깔은 좀 어둡기는 해요. 얘보다는 그림자졌으니까. 그림자졌지만 여전히 밝은색 그 네모인 건 알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네 같은 건데 지금도 마치 중간에 샥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은 색깔이에요. 얘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셔도 요 데모는 이분이 만든 거여가지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경험적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뇌에서 얘가 흰색이에요. 왜냐? 앞에 그 여자분 그 파란 조명이 있었던 분처럼 조명이 파란데 얘가 제일 밝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흰색이에요. 근데 이거를 파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실제로 뒤에가 이게 조명인 거예요. 뒤에 사실 약간 노랗잖아요. 이게 흰색으로 이 흰 빛에 이 드레스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얘는 파란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색채과학이라는 걸 하고 이제 우리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색깔을 보고 물리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하면 돼요. 광학적으로 빛을 측정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보려고 봤더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요거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알아내야 될지.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연구 방법론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는 요즘 뇌파 측정도 하고 CT도 찍고 하니까 뭔가 뇌를 직접 측정을 하면 뭐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기술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기법이 있는데 기본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자, 이거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아니면 얘가 밝아요? 제가 밝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알아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한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 지금 시간이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컬러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컬러를 측정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국제조명위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CI에서 저는 못 읽지만 혹시 불어 읽으실 수 있는 부모님 계시면 저기 저 약자예요. 그 CI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게 여기에 이제 여러 개 디비전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분과처럼요. 첫 번째 분과가 비전 앤 컬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시각에 관한 건데 그거의 디렉터를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임기가 끝이어서 이제 저 말고 다음에는 이제 연구에 계신 교수님이 이제 맡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표준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표준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물리적인 자극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자극은 물리적인 조명 측정하기 전에 컬러를 측정하기 전에 이건 뭐냐면요. 표준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920년대에 처음으로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왜 색깔을 굳이 측정을 해야 되느냐.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으려면 소비자들에게 숫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 성능,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작이 그 조명 쪽이 이제 먼저 문제가 됐었는데 조명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백열등, 형광등 이런 거를 파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조명은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가시광선에서 이제 빛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조명이 밝다 어둡다가 결정이 될 건데 뭘 사람들이 알았냐면요. 그걸 우리가 복사 강도라고 합니다. 물리량분을. 그 파장에서 나오는 전체의 광량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숫자가 같은데 사람 눈에는 왼쪽이 더 밝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즉 물리량과 사람이 보는 현상이 같지가 않더라.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지개 보잖아요. 파란색 중간에 초록색 쪽은 제일 밝아 보여요. 물리적으로 빛이 세기가 같아도. 근데 반대로 빨강이나 파랑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각 특성을 표준화시킨 게 처음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1926년도에 처음으로 이 표준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밝기에 대해 얼마나 잘 인식을 하는가 파장대별로.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온 게 뭐냐면 혹시 조도, 휘도 이러한 단위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빛의 세기와 관련된 단위가 SI 유닛이 만들어집니다. 뭐 미터, 킬로그램 이런 것처럼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돼요. 비슷하게 그러면은 이제 빛의 밝기뿐만이 아니라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빛의 정보, 반사 정보, 사람 눈의 특성을 또 함수로 만들어냈어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많은 컬러를 측정하는 장비들이 이미 세상에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세 개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삼자로치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로 나와서 이제는요 이제 컬러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면 이런 거 갖다 대고 딱 측정을 하잖아요. 세 개 숫자가 나오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색깔을 측정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표준 관찰자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표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31년도부터 시스템은 나와 있는데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컬러 기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이러한 모델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뭐 연구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다 쓰느냐? 예를 들면 이제 조명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계신 특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성인분들 다 요즘 LED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마 새로 아파트를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이제 다 LED로 바꿀 겁니다. 이제 백열등도 사라지고 형광등도 사라지고. 근데 우리가 조명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얼마나 밝은지. 그 다음에 얘가 조명이 어떤 색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보다 다 좀 어리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빛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볼 때는 뭐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30와트, 60와트, 와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와트는 전력량이에요. 그 얘기 왜 그러냐면 전기를 많이 쓰면 밝아졌거든요. 근데 LED는 그게 안 돼요. LED는 전기를 적게 쓰면서 더 밝아 보이게 하는 조명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뭐 소켓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연색성 지수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온도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조명 색상은 어떻고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색채 과학에서 쓰는 색깔의 조명의 컬러 특성을 얘기하는 단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빛의 밝기를 보실 때는 이제는 이거 보셔야 돼요. 광속에서 루멘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멘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조명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미 이제 컬러를 표현을 하는 이러한 단위들이나 이제 이런 표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때 내가 스마트폰 혹은 카메라를 위한 컬러 처리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수학 모델을 개발합니다. 얘가 입력 신호가 RGB가 얼마큼 들어가는데 실제로 사람의 눈이 보는 색깔은 어떻다.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 모델링은 각각의 장비가 어떤 원리로 색깔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물리학적인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장 크게는 우리가 빛을 섞는 답법이나 물감을 섞는 감법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는데 이게 되게 데모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이따 가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수학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이슈가 됐던 거는 장비 간에 어떻게 하면 컬러를 똑같이 만들까? 내가 사진을 찍고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어떻게 똑같아질까 하는 이제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이거를 풀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엔지니어링적인 해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욕심 그만 내고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 속의 자리잡은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색채 과학 그 세계를 우리 곽영신 강연자분께서 정말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자세하게 더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면 좋은데 우리 다음 강연자분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질문 시간은 이후에 다 듣고 나서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곽영신 강연자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은배 이사님은 2006년 한국 색채 대상을 수상하셨고 20여 권의 저서로 대중과 소통하며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홍익대와 청운대 등에서 색채 전공 교수로 재직하셨고 현재는 MCS 디자인에서 이사로 계시면서 색채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은배 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공부 좀 어렵지 않았어요? 네, 저도 색채 공부하다가 저게 너무 어려워갖고 포기를 했습니다, 한때. 근데 이제 워낙 그쪽으로 국제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분이니까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또 좀 더 이해를 하겠죠. 제 거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읽는 과학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기대도 됩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드리려는 건 색채 심리는 이제 과학도 과학인데 인문과학이죠. 죄송합니다. 저기 그냥 저는 질문을 딱 한 개만 할게요. 여기 무지개 보이시죠? 이거 레알 사진이거든요. 꾸민 게 아니고. 네. 레알 사진인데 요게 빨주노 쪽 파남보로 딱딱 나눠져 보이세요? 아니면 대충 붉은색, 연두색 이렇게 보이세요? 네? 대충 보이죠? 그럼 사람이에요. 이게 빨주노 쪽 파남보로 악보처럼 나눠 보인다.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로보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거의 제가 찍은 사진이 많고 그림도 있는데 이렇게 빛은 통과하게 되면 아름답게 저기에서 비춰지죠. 자, 단어를 몇 개 배우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지금 다 들어봤죠, 여기 있는 거. 네. 근데 맨 위에 색은 뭐냐면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정신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 쟤는 뭐 이렇게 색을 밝히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는 제일 큰 뜻을 가진 게 색입니다. 우리말로. 그 다음에 밑에는 색깔은요 조금 느낌이 들어갔을 때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좀 쟤네들 저 가수들은 좀 색깔이 있지 않아? 이렇게 독특하네 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게 색깔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색채라는 말이 나오죠. 네. 색채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물체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talog 좀 주세요. 색채 좀 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맨 밑에 있는 이 색상이라는 단어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를 만난 기념으로 앞으로는 색채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빛깔은 빛은 아까 왜 라이트 소스라고 여기 광원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고. 예. 빛깔은 좀 우리말에만 있는 건데 물건색을 평가할 때 빛깔 곱다 이렇게 옛날부터 써오던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마나롤라입니다. 가면은 실제로 굉장히 멋있어요. 마나롤라. 예. 그 이탈리아 해변에 칭케테레라는 동네가 있는데 칭케테레는 뭐냐면 5마을, 5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장면은 보기 힘드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저는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는 그리스에 있는 데인데 지금 사람 안 보이죠? 제 등 뒤로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맨 앞에 떨어지는 걸 각오하고 찍은 겁니다. 네. 하여튼 이제 블루는 좀 길게 하고 다른 색은 좀 짧아요. 그죠? 우리 왜 그래도 3시간 안에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파란색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리에서는. 그리고 이 정절도 상징하고 깨끗하고 이제 이런 이거 보면서요 13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제 강의를 듣고 골라도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 골라도 되는데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네? 나중에 그 색깔을 알면 좋은 게 하나 나오니까요. 자, 파란색은요 동그라미일 때 제일 파란색으로 느껴진대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칸딘스키라는 위대한 화가하고 이제 약간 철학이 들어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하고 파버 비렌이라는 분이 같이 만들어갖고 책을 만든 거를 제가 이렇게 딱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긍정적으로는 하늘, 축제, 바다, 명상 좀 괜찮아요. 나쁜 걸로는 이게 파란색이 어두워지면 밤이 되고 폭풍과 됩니다. 색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게 있다 보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석으로는 사파이어입니다. 파란색. 제가 이 동그란 사파이어 구하느라고 사진 구하느라고 무척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순결에 수어주고 귀족의 눈이고 질병들부터 보호하고 눈병과 심장병을 치료한다. 물론 미신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마음속이 편해지고 내가 그래도 눈이 요즘에 안 좋은데 사파이어를 들고 다니니까 좀 좋아졌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제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자, 세계에서 너 무슨 색 좋아해? 그러면 그냥 파란색 좋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그 숫자를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저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파란색을 제일 좋아한다고. 제가 파란색이 좀 길다고 그랬죠, 페이지. 다른 건 짧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정적이 파란색인 이유였는데 색채 심리라는 거는요, 과거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몇 번 됐어요. 그러면 그게 그 심리적인 영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불쑥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강제로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 물망초라는 꽃인데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자가 물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대신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물망초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나를 정말 잊지 말아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있었고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게 아주 사랑이 된 거죠. 특히 남자가 순수하게 사랑할 때 파란색. 여기 다이애나 황태자비한테 약혼 반지를 줬을 때도 파란 사파이어 줬다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건 성인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울트라마린이라는 색이 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으로 만들었지만 저 때는 청금석, 금이 함께 섞여 있는 파란 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사서 봤는데 여기 원료 있죠? 여기 보면 원료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청금석도 아까 있는 것 같아요. 그 청금석을 옛날에는 빻아갖고 이걸 이제 그 알료죠, 알료, 염료가 아니고 이제 칠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물감도 만들고 했어요.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영국 왕실에서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파란색이. 그래갖고 야, 이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 베네치아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하는 말이 저 물 건너와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이 물 건너온 색입니다. 얘가. 우리가 물 건너왔다는 말 하죠. 이제 이게 물 건너 울트라마린 바다 건너온 색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분이 마리아죠. 예? 울트라마린 블루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랬죠. 그럼 이 세 명 중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만 그릴 거 아니에요. 예. 그 옛날에 한때 중세 시대에는 물감이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림값을 요 면적만큼만 그림값 받고 요거는 공짜로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울트라마린 칠하는 날은 진품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귀족들이 부릅니다, 사람들. 자, 봐, 나 울트라마린 한 바켓이나 있어. 부자야. 그리고 그린 게 이겁니다. 자, 지금 잘 하나 알아둘게. 여자가 무슨 옷 입고 남자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네, 남자가 빨간색이에요. 여자가 파란색 옷입니다. 네, 계속 볼게요. 이 술 취한 파랑은 뭐냐면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인공 염료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 비싼 거 맨날 그 페르시아 가서 도매에 깨울 수도 없고 그래갖고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갖다가 인공 염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되니까 밤새 노가다를 끼고 술을 먹습니다. 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호감이 가고 좋으니까 이 블루진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기 칸딘스키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슬픈 색이다. 파란색이 웃음을 자아내지는 않아요. 그죠? 약간 쨍하게 슬픈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인데요. 여러분들 그 선물 줄 때요, 친구한테 줄 때 제발 그 금박지나 은박지에다가 대충 싸서 주지 마세요. 아주 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 파란색에다가요, 파란색 포장지에다가 은색 리본 묶어주면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내용 들여다도 안 봅니다. 고맙다 그러죠. 네, 그것도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색채 심리가 갖고 있는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평화하고 무조건 우리는 강됐다가는 트렌드십에 저 파란색 배경을 깐 겁니다. 자, 다음에 빨간입니다. 네, 다음은 빨간색. 빨간색은 사각형일 때 가장 빨갛다고 그래요. 사각형. 그리고
생명이고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이렇게 막 좀 액티브해요 얘는. 그 대신 안 좋은 거는 상처도 나요, 불도 나요, 악마 같아요, 상처, 뭐 이렇게 전쟁도 해요, 위험도 해요. 이렇게 안 좋은 게 극에서 극으로 나타나죠. 네, 빨간색. 보석으로는 루비입니다. 루비. 예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게 보이는데 하여튼 힘. 이것도 루비를 끼고 있으면 신장 질환을 좀 치료한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심리적인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기파가 나가서 심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둘 누군지 아시죠? 우리 친구들. 누군지 몰라요? 얘가 아테나고 여기가 아레스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여기가 이겨요. 지금도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자, 남자 색이 무슨 색? 여자 색이 무슨 색? 그죠? 이제 성모 마리아부터 오는 겁니다. 계속. 예. 물론 성모 마리아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살았던 신. 예.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대표적인 거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여긴 그 원래 아레스는 무식하게 힘밖에 못 써요. 예, 아까 있죠. 머리 쓰는 건 누구요? 머리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다음에 노란색입니다. 역삼각형일 때 노란색은 가장 노란 거라고 해요.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단풍잎, 은행잎. 네,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좋게 얘기할 때는 태양 같아. 그리고 지혜로워. 잘 익었어. 나쁠 때는 배신했어, 비겁해, 악담이야, 타락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르죠. 그러니까 태양하고 비교되면 아주 좋은 거고, 그죠? 배신하고 자, 왜 배신을 하냐? 그건 옐로우스 아빠입니다. 네. 보석들 보니까 다 이쁘죠? 네, 내가 사진 고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왜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물레방앗간인데 한 놈이 안 나온 거죠. 네? 서양은 그게 해바라기 밭입니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넓은 데서 갑돌이 갑순이가 어떻게 찾죠? 물레방앗간이야 조그마니까 어떻게 대충 들어가면 그냥. 네. 자, 여기 보면 그 배신하고 질이 안 좋은 여자를 유럽에서는 강제로 노란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 돌아다니면서 노란색 원피스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게 보이겠어요? 지금도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 자, 배신자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지금 여기. 네, 예수님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빨간 옷. 얘는 키스하는 사람 잡아가세요. 그리고 군대 데리고 왔죠. 그래서 노란색이 안 좋게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란색 옷을 안 입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은 여기 보시면 권력, 힘 아주 우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고 만약에 여기서도 밖에 그 도우미 분들 계시고 막 이제 어디 가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정색 옷 입고 있으면 말 잘 안 시킵니다. 나보다도 높아 보여갖고. 네. 자, 여기는 이렇게 사다리꼴이라고 그러고요. 좋은 뜻으로는 강하고 위험 있고 단호하다고 그래요. 나쁘게는 절망적이고 부도덕하고 어둡고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해가 돼요? 좀 더 쉽게 해줘. 네. 근데 원래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복잡하고. 자, 이거는 예트라고합니다. 예, 흑옥이죠, 흑옥. 근데 이거는 사다리꼴을 못 구했어요. 아니 왜냐면 귀걸이나 목걸이인데 사다리꼴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재밌는 거 있어요. 악마의 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심야괴담회 같은데 귀신 나올 때 이거 끼고 가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빅토리아 여왕 이전에는 신부 웨딩드레스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네, 옛날에 이러고 결혼했어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요거는 머리 이렇게 덮었다가 핀 거예요. 네, 이러고 검정색 옷을 입고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다음은 화이트. 순결하고 진실하고 완벽한 색. 지금 자기 마음속으로 색깔 하나씩들 고르고 계세요? 네. 제가 강의를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얘기를 길게 해볼까? 저 시계 맞는 시계죠? 네, 알았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모양 됐어요? 반원이죠, 반원. 네, 흰색은 반원일 때 가장 흰색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요 형태와 색채에 대한 실험이 이 안에 저 간단히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것도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훈민정음하고 한글 아시죠? 쓸 줄도 알죠, 한글. 대단한 학생들인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기역은 무슨 색, 리을은 무슨 색, 리을은 무슨 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5가지 색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책을 선생님께 드렸어요. 훈민정음 해석한 거. 네. 자, 드디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왜 줘요? 우리 결혼이 그만큼 스무스하고 깨끗한 거야. 이래서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줄 때 루비 같은 거 하면 우리는 야한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를 줘야 됩니다. 얘를. 예. 여기 글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제 컴퓨터랑 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 높은 자존심, 노력의 힘, 우정 이런 것도 되는데 통풍과 황달 뭐 이런 걸 치료하는 또 명약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거를 저 비싼 거를 갈아서 먹을 수도 없고 어쨌든 네. 자, 드디어 화이트 웨딩드레스 나왔죠. 빅토리아 여왕이 드디어 여기 공작한테 이제 결혼을 해요. 여기 둘이서 알베르트 왕자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그래도 백성이랑 똑같이 까만 거 옷을 입을 수 있냐? 나는 흰 거 입게. 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게 흰 걸 입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귀족 부인들이 아니 여왕만 하얀 걸 입으라는 법 있나? 나도 좀 입읍시다. 이제 늘어난 거예요. 계속 더 멋있으니까 까만 거보단 멋있잖아요. 흐르고 흘러 우리나라한테까지 오고 지금은 아프리카까지 가고 다 갔습니다. 그 여왕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네, 최초로 입었습니다. 최초. 자, 녹색입니다. 여기 보면 벌집 모양 돼 있죠? 네, 녹색은 자연하고 대지, 번창하고 생명을 하는 대신에 또 하나는 천박한 거가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사람한테는 잘 안 어울립니다. 만약에 사람이 코피 흘리는데 이게 녹색이 흘러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요거는 에메랄드죠. 이렇게. 네, 요게 그나마 팔각형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아니 난 이게 제일 재밌는 말이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이제 나름 생체 심리 책에 독일에서 나오고 한 책인데 다른 건 뭐냐면 코브라의 눈에 광기를 쏘아 야 그러면 에메랄드 반지 끼고 있으면 코브라 막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맨손으로 참 그렇습니다 이거 예. 자 다음엔 오렌지색입니다 주황색 자 주황색은 특징이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맨 마지막에 골라요. 네, 특별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습니다. 주황색은. 네, 특별하게 없어요. 우리나라 화천인가에 가면 토마토 축제 이런 거 하거든요. 그 판장 큰 데 안에서 토마토 한 50만 개 깔아놓고 서로 던지는 거 하거든요. 네, 그때 보면 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자, 여기는 직사각형이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당하고 사탄인데 사탄도 저런 왜냐면 불타는 데 가면 저렇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좋은 걸로는 우호적이고 결혼이고 은혜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데도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가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게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옷 입은 분 여기 없어요 지금. 그 맨 마지막 아유 미안해라.
아니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드는데요 이렇게. 아 저는 안 보이게 놓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야신스라는 보석입니다. 상징 이렇게. 네. 여기. 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쁘죠? 네. 어? 네. 그리고 심장 질환의 치료에 좋다 보니까 내가 좀 심장이 아프고 숨이 좀 잘 찬다면 이거 하나 끼고 다니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보석들 많이 나왔죠? 왜 서양 귀족이나 왕족들 보면 반지 엄청나게 끼고 있죠? 그 좋다는 거 하나씩 다 낀 거예요, 그게. 뱀도 피해야 되고, 심장질환도 피해야 되고, 소화도 잘 돼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코브라도 쫓아야 되고, 그냥 하나씩 낀 거예요, 이렇게. 네. 다음엔 보라색입니다. 퍼플. 네, 마법을 상징하죠. 만약에 해리포터가 그 회색 옷 입고 있다면 되겠어요? 이런 색이 좀 걸쳐져 있어야 마술할 것 같지. 네, 이거는 이렇게 눈 모양이고요. 자, 힘하고 정령하고 아주 이제 좋은 뜻을 많이 갖고 있고, 부정적인 걸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슬퍼하는 거, 비하하는 거, 회개하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많이 종교하고 예술하고 관련이 많은 그 색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자주색이 좋아 그러면 성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네. 네. 여기 보면 자수정이죠. 자수정이 좋은 자수정이 많이 나는 나라 혹시 아세요? 아,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나라죠. 네. 설마 내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막 저기 뭐 유럽 밑에 있는 어떤 뭐 이러겠어요? 네. 자, 여기에는 충성, 자비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베개 밑에 두고 자면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준다니까. 자수정 반지 있으면 베개 하나 넣고 주무세요. 그러면 꿈이 아주 즐거울 거 아니에요, 아침에. 자, 이게 그 영국 여왕의 왕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왕밖에 없지만, 네, 여왕의 왕관. 근데 불행인 게 이게 이렇게 자주색으로 돼서 아주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호프다이아 80K짜리가 있는데 사진에서 잘렸어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여왕 거니까 이건 다 진짜 보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루비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까 좋은 거 다 골라다가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그리고 이걸 쓰고 있으니까 부자도 되고 마음도 편하고 심장도 좋아. 그리고 오래 사셨잖아요 아주. 자, 이거는 뭐냐면 아주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이건 독약인데 이 향수입니다 이거. 네. 이런 보라색을 걸치고 있으면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네. 자, 분홍색입니다. 드디어 핑크. 애교 있고 달콤하고 다정한 색입니다. 핑크색 입고 선생님이 명령하면 애들이 말 하나도 안 썼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고. 자, 여기는 별 모양인데요. 원래는 칸딘스키가 정한 거에는 별 모양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그 일본에 있는 색채 심리 하시는 분이 이게 낫다고 그려서 제가 넣어놨어요. 요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린이하고 애교 달콤함이고, 부정적인 거는 자극적이고 값싸고, 일단 싸요. 그냥 핑크색은. 핑크색은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핑크색은 입은 친구들이 많은데 저기 지금 요 친구들 거는 예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예의 발라 보이죠? 네? 여기 있는 이 어린이가 내려와서 막 욕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애교 있고 예의 바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왜 에로스였냐면 야한 거냐면, 파블로 피카소가, 이 피카소 그림이잖아요. 그 가다 보면 저기 파블로 피카소 그림 또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파란색 기타 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난했던 시절에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갖고 그 페인트 버켓 그 쓰다가 남은 거 염료로 고급 쓰다가 남은 밑에 쳐진 시안색 하나 갖고 그린 겁니다. 돈 없어서. 근데 그 그림들이 지금은 한 1,0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때 피카소하고 좀 친해지고 싶죠? 하나 얻어가게 빵 하나 주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네. 자, 다음은 드디어 금색입니다. 금색은요, 남자를 상징하고 사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있죠.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금색으로 사자 마크도 새기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비싼 색이고. 그리고 얘는 항상 1등만 합니다. 그죠? 항상 1등만 해요. 그리고 눈 모양입니다. 긍정적인 현상은 부와 영광과 지혜와 태양이고, 부정적인 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짜 말하자면 가짜. 그리고요, 제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돈이든지 그 마음 같이 보면 조화가 잘 돼요. 잘 어울리죠? 우리나라 돈도 딱, 만약에 우리나라 돈 여기다 껴놓잖아요. 또 잘 어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간 이거는 돈과 행운, 그 다음에 사치, 이렇게 좀 뭔가 떠있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금을 찾아서 어마어마하게 떠나다녔고요. 뭐 옛날에 여기 보면 라인강에 뭐 금은 제일 많았다고 그러고 가장 금이 많은 나라라고 그러고, 하여튼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저 어느 나라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금속이에요. 자, 다음에 실버입니다. 세상에서 속도로는 제일 빠른 색이 은색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1등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올림픽 가도 2등, 아시안 게임 가도 2등, 학교 졸업할 때도 2등,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성과 달을 상징합니다. 여성과 달. 아까는 그 남성하고 태양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과 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제가 따라서 그렸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는지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뾰족한 모양. 아, 사과. 그럼 그 사과로 하죠. 사과로. 네. 아, 야, 괜찮다. 난 사과 생각하고, 사과를 왜냐면 이때까지 다 안 먹고 우리 잘라서 먹거든요. 네, 가장 마지막에 색인데 왜 그러냐면 뭐 하다가 너 무슨 색 좋아하냐면 처음부터 나 은색 좋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하다가 마지막에 고릅니다. 그런데 은색으로 뭐 해놓으면 특별하게 욕을 먹지는 않아요. 2등은 했잖아요. 그죠? 2등을 했잖아요. 근데 금색은 욕 많이 먹습니다. 잘난 체 한다고. 네, 또 다른. 근데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달과 계절인데 여성을 상징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거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색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갈색이죠. 자, 세상에서 동작이 제일 느린 색이 무슨 색이겠어요? 네, 나무늘보 보고 빨리 간다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걔는 온몸이 갈색입니다. 온몸이. 네. 근데 여기 보면 좋은 뜻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주로 가난한 색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다, 마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겼고, 지구 편안함과 아늑함이고, 부정으로는 불임, 가난, 게으름. 약간 게으름을 상징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흙밭에 불르다 오면 갈색이 묻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게으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지트입니다. 어깨 이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그 모양을 또 어떻게 쪼갤라 부르다가 보니까 이건 보석이나 이게 없어서 이걸 그냥 원석을 쓴 겁니다. 제가. 네. 눈에서 분비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곱이 좀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거 좀. 그리고 요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삭 찍는 사람이죠. 그 밀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그 골목에서 오줌 누는 아이, 빵 먹는 아줌마 이런 평범한 걸 많이 그렸어요. 그 전까지는 밀레 선생님 전까지는 그림 그러면 귀족, 왕, 그리고 화려한 궁전 이런 것만 그려야 돼요. 신화, 아까 이 신화 있었죠. 그런 것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림에다가 신성하게 갈색을 쳐바르고 그 말하자면 이상을 주고 뭐 만종이라 거지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못 그리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림 금지 그런 거 했는데 밀레 선생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썼던 색이 갈색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아니 없었지. 신화를 그리지 아까처럼 그죠? 제우스 신을 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갈색으로 그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그림을 팔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해부터 야 이 그림이 진짜 좋다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다 국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가는 죽어야 그림이 오른다는 게 이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네. 자 마지막 색은 회색입니다. 네. 신중하고 겸손한 색이죠. 예, 회색 옷을 입고 있으면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래시계 모양을 하고 있죠. 예, 회색.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중하고 겸손하고 이런 게 돼 있고, 부정적으로는 의기소침해요, 무력해요 이런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파블로 피카소가 자기 나라를 갖다가 침공했을 때 그린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게르니카 그림. 근데 우울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침공을 해갖고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심정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게 좀 진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회색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거. 네. 그리고 회색 그러면 일단 젊은이는 생각 안 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들, 다행히 할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실 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고, 할아버지는 그레이 세대예요 이러면 막 한 대 맞습니다. 그랬다고. 네. 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나는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한 가지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네. 요거는 그 여기 경주하는 축제예요. 페스티벌 저 번호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건 끝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 연료를 부수는데 재밌는 축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 게 이 색들이에요. 자, 제가 에라를 했는데 진취적입니다. 이거 진위가 아니고, 예. 그 젊고 진취적이고 객관적이고 깨끗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이런 거 스킨십. 그러니까 땀 흘리고 와서 일로 와라 친구야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우리가 사실 친구한테 너 성격이 어떻게 되보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 대 맞지. 그럴 때는 무슨 색 좋아하니? 그러면 대충 이렇게 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 파란색 좋아해 그랬는데 가서 막 하면서 야 축구하면서 말이야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빨간색. 적극적이고 육체적이고 긍정적이고 단순해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들은 머리 많이 안 씁니다. 사려 깊은 생각 이해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 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어. 시끄러! 이렇게 가버립니다. 네. 실제로 많이 이렇게 액티브하고 좀 그래요. 속으로 뜨끔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은 일단 시끄럽고 부지런하고 화려하고 활발해요. 그냥 시끌시끌해요. 네. 이 사람들은 뭐를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생각 못합니다. 네. 병아리들이 앉아갖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봤어요? 네. 다음엔 블랙. 무겁고 현실적이고. 아니 참 여기 내용이 어떤 색이 좋고 나쁜 게 없다고 했죠 제가. 그냥 이런 성향을 가졌다. 이제 그런 건데 무겁고 현실적이고 권위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개방적인 성격 상대 이해 못합니다. 아니 검정에서 뭐 딱 입고 앉아갖고 조용히 있는데 거기 가서 야 이거 뭐냐 다녀나봐 큰일 납니다. 네. 자, 화이트 깨끗하죠. 네. 13개니까 6개 몇 개는 거죠. 네. 금방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결력하고 소극적이고 깨끗합니다. 부정과 변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거 진짜로 흰색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야 저걸 대충 우리가 떼먹자 이런 얘기가 안 되고
네, 그게 단순하고 순종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냥 대충 녹색 좋아한다고 그러면요,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장식적이고 위선적인 면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금색 좋아하는 사람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다음에 오렌지죠.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식사합니다. 아까 왜 이거는 그래도 긍정이 많다고 그랬죠? 불행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도전합니다. 네. 다음에 퍼플 보라색이죠. 공상적이고 장식적이고 이상적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술이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게 많다고. 현실과 자연 논리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사람들 항상 추상적입니다. 다음에 9번 핑크. 어리고 가볍고 친절하고 자랑스러운데 사고력과 현실적인 거 이해 안 됩니다. 아까 핑크색 옷 입은 애한테 일로 와라, 이번 달에 지금 우리 집에 적자가 나는데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네, 다음에 골드. 화려하고 위선적이고 권위적이지만 누가 나서야 반장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이상적이고 소박한 생각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까 그랬죠? 녹색이랑 별로 친하지 않다고. 다음에 11번째 드디어 실버입니다. 이성적이고 신뢰하고 안정적이고 항상 2등만 하고 얘기합니다. 자, 과시적이면서 승부욕이 강한 상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네. 다음에 브라운. 아까 편안하고 식욕이고 건강하고 촌스럽다고 그랬죠? 근데 촌스러운 건 뭐냐면 주로 서양 쪽에서 많이 그래요. 공식적이며 형식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황토물 들이는 옷들이 좀 이렇게 저렴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색 회색입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활동적이면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레드하고 골드하고 별로 안 친하겠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고요. 제가 이걸 마치고 질의응답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끈 거예요. 전략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강연 들으시면서 어떤 색깔을 고르셨어요? 하늘색, 파란색 보면 되겠고요. 파란색, 흰색도 있고, 보라색,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제 최애 색깔이 저는 주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닐 때도 주황색으로 옷을 다 맞췄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는 있었고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주황색이 실패와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와 성향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이렇게 색채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신 문은배 강연자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혹시 나는 손 들고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한번 질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색채에 관해서 평소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조금 잠시만요. 우리 용감하게 손을 들어준 우리 친구, 네, 마이크 전달.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잠깐 몇 살이고, 네,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6살 조명진이에요. 네, 어떤 점이 궁금했어요? 방금 강의하실 때 왜 15색, 3원색이나 막 11색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 색들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삼원색 하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 색들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냐 그 네, 말인가요? 색들. 근데 평소에 굉장히 색채에 관심이 많고 미술 좋아해요? 막 좋아하진 않아요.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그럼 우선 이거는 우리 색채 과학에서 질문을
답변을 해주실까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네. 근데 지금 어제 말을 너무 잘하네요. 우리 애는 10살 때 안 저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지금 문우배 선생님 얘기하셨을 때 13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궁금한 거 네. 같죠?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사실은 너무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삼원색이나 하는 게 사실은 색깔을 몇 개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색채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만 편의상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일부러 몇 개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삼원색의 그 색깔을 이야기하는 목적과 지금 문호변 선생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종류가 다른 그룹이라서 이렇게 다른 그룹이라서 여기서는 세 개나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색채 심리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뭐 16개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색상들의 그룹이다, 색들의 그룹이다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우리 그래도 용기 있게 질문해준 10살 네, 우리 친구한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오늘 이 강연장에서 가장 용감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에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 네,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네. 네. 나이와 이름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9살 박준호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했어요? 조금 전 가면에서 눈 안에 액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액체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 액체가 눈 안에 있는 그 액체가 색깔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말이죠? 너무 저도 놀랐어요. 난이도가 대학 난이도. 그래도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아까 설 선생님한테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이 질문이 지금 나서 사실은 이거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적절하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아주 그런 낮은 수준에서 이해를 하자면 일단 눈에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려면 안에가 무언가 들어가 있어야지 형체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그런 데다가 빛이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이 뒤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상이 맺혀야 돼요. 그러려면 투명하고 빛이 흩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에 가장 적절한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거나 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9살, 네, 우리 똑똑한 우리 9살 친구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다음 또 손 들고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도요, 즐거운 네오라는 아이들을 가지신 분께서 같은 색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문은배 이사님 네. 답을 주시죠. 아니 그게 같은 색도 다른 사람들끼리 다르게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상으로 이제 많고 과거의 사건이 있고 이런 거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경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안 가르쳐도 아는 게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감성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파란색 보고 뿌리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그거는 이제 동물학적 반응에서 오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거고 하얀 거 보면 밝다고 가볍다고 그러고 검정색 보면 무겁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가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하는 건 좀 쉬운데 그 이후로 가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라온 환경, 살고 있는 나라, 그동안 배웠던 거, 부모님한테 영향받은 거 해서 조금씩 가지치기로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과학으로 색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이 색채 과학이 어디까지 저희가 발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박사과정급 얘기인데 혹시 여기 즐거운 네오 아이디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질문하게 드린 게 네. 아니고요. 네, 직접 질문을 아니, 주셨는데 예. 굉장히 그건 제가 조금은 아는데 제 책에
아마 선생님도 아실 텐데 옛날에 문 스펜서라는 분이 종합론을 막 이게 멀쩡한 사람들 데리고 실험을 하면서 뇌파를 좀 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점수도 매겼어요.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찌릿 이거는 쓰라고 그러니까 몇 점이고 얘가 어떻게 느꼈고 이걸 조사를 다 했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는 그 작은 건 주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거 아니냐. 근데 실험 단계에 머물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했어요. 부인이 돌아가신 나머지 너무 슬퍼갖고 연구를 접어버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로 연구를 한 사례는 있었어요. 제가 다른 분 사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네.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또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야까지 또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요? 예, 좋은데 저는 올해 환갑으로 대학에서 명퇴했습니다. 저도 뭐 완전 제 분야가 아니어서 아주 뭐 최신 첨단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알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앞에 못 봐도 사실 색은 뇌가 인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정보를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색맹의 이야기, 아예 못 보시는 분들이고 이제 색약은 그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비슷한 연구를 이제 하셨었는데 색약은 못 보지는 않는데 좀 정확하게 정보를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색들을 보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좀 더 과학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색채 특성이 어떻게 시각 특성이 어떻고 얘가 뭐를 못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저도 사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따로 나중에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혜성님께서 색채 심리와 색채 과학을 공부하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제 우리 색채 심리 쪽이고 색채 과학 쪽이시니까 조금씩 답변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색채 심리로 감성을 좋게 가지면요 제품 개발하고 광고 마케팅에도 사용하고 주로 마케팅이나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일 있죠. 옷을 만들었을 때 어떤 걸 유행시킨다든지 또는 마케팅을 해갖고 우리 제품을 인식시킨다든지 아니면 제품에다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데 뭘 할까? 제일 쉬운 게 이제 색을 입히는 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그런 쪽으로 활동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결국은 색채 과학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졸업생들만 보면은 결국 국내에서는요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색채 과학이든 색채 심리든 그거를 대학 때부터 그것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길이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저는 물리를 원래 하다가 하다 보니까 색채 과학이라는 걸 하고 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전자공학을 하다가 색채 과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을 하다가 심리를 하게 되는 게 있고 보통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플러스 색채 연구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실 때 지금부터 색채 과학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쪽에서 컬러와 연결된 무언가를 찾아 나가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거예요.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국내 색채 하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색채라는 분야가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색채를 공부하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진로와 직업적으로 많은 길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우리 꼬마 친구들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끝나고 또 살짝 여쭤보셔도 되고요. 또 여기 옆에 지금 컬러 나라가 진행 중이잖아요. 또 거기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모신 분들이에요. 네, 네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 인간이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적외선이나 자외선, 마이크로파 같은 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 친구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몇 살 누군가요? 13살, 이름은
네, 13살의 네, 굉장히 과학적인 호기심이 많은 친구의 질문입니다. 네, 우리 이거는 예, 곽영신 교수님께서 익명을 요구하셔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람 눈에 있는 세포 특성상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거기밖에 못 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들이 그러니까 뭐 열화상 카메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기계로 본 다음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로 변환시켜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카메라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질문 네. 네. 오늘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네, 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우리 두 강연자님이세요. 사실 저희가 3시 반까지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질문도 많이 주시고 호응도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두 강연자님께 큰 박수